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욱입니다. 스트레스가 전염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느낄 만한 항상 다양한 심리적 압박 원인에 쌓여 있죠. 과도한 업무, 극심한 경쟁, 성과주의 등에 대한 이런 것들에 시달리다 보면 스트레스가 결국 뇌 효율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것은 회사로 본다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스트레스가 전염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베로니카 앵거트 박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고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를 푼 사람 중에 5% 정도만이 평정심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지만 문제 푸는 사람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26%가 코르티솔 농도가 상승을 했고, 여기서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문제 푸는 사람과 지켜보던 사람 간의 사이가 가까울 경우에는 코르티솔 농도가 4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문제 푸는 사람을 TV로 보았을 경우에도 코르티솔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2014년도에 연구된 이 결과입니다. 또 다른 연구는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연구팀이 G 실험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스트레스를 받은 G의 파트너 G, 그러니까 직접 받지 않은 파트너 G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관찰했는데요. 특히 시냅스와 해마 부위가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G에게만 스트레스를 준 뒤에 짝 G에게 돌려보내고 얼마간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한 다음에 두 G의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통제하는 그 뇌세포가 동일하게 변했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또 스트레스 이 반응에 분비되는 어떤 호르몬으로 인해서 해마의 기억 능력이 저하가 됐고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G에게서 해마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면 페로몬 형태의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었는데, 이게 짝 G에게 일종의 경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이 짝에게서 스트레스가 전염된 암컷 G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다른 G와 이렇게 접촉하는 일종의 사회적 그 상호작용만으로도 스트레스에서 회복이 되었답니다. 약 50% 정도의 신경세포가 회복되는 걸 관찰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암컷에게만 한정된 현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암컷쥐는 수컷쥐의 스트레스를 받은 수컷쥐로부터 스트레스가 전염되었을 때 다른 안 받은 쥐들과 상호작용하면 그 스트레스가 해결되었지만,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수컷쥐의 경우는 그런 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연구에 대하여 연구를 주도했던 베인스 교수는 이러한 그 어떤 이 암수컷쥐의 상호작용이, 스트레스에 대한 작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개개인에 걸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더불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사회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그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제 긴장하게 만드는 어떤 감시 내지는 눈치를 주는 것, 또는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행동이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의 부족한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히 여기는 어떤 상사의 태도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죠. 그것이 전체 분위기를 흐리는 일도 비일비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획일적인 태도를 갖는 상사는 사실 무능한 상사라고 볼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이 일의 그 능률을 높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다른 어떤 문제점 때문에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러한 획일적인 마인드세트가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스트레스의 전염이라든가 스트레스를 통한 일처리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적절한 스트레스가 긴장감을 유발해서 생산성을 높일 거라는 생각은 사실 착각에 가깝습니다. 최근에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는 긴장감을 유발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 챙김이나 창의력 증진을 위한 어떤 수평적 그 일의 어떤 관계, 열린 관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된 변화의 모습들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효율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겠지만 사실 이 스트레스는 가정에서 또는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전염이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고려한다면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의 전염이 결국 2차 또는 3차의 문제를 유발하는 사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 중 한 사람이 받은 스트레스가 이내 모든 다른 가족 구성원들한테 이제 전염이 돼서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불러오는 사례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받게 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거나 이미 받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해소할 방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제와 극복 기술을 갖는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매우 중요한 도구가 아닐 수가 없죠. 더불어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의 전이도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어떤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스트레스의 전염, 한 번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